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빌딩 남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드릴 책, 요 부의 본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전달하고 싶은 그 주제는 뭐냐? 주제는 투자에서 손해보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 부의 본능을 쓰신 브라운스톤님이라는 분이에요. 브라운스톤이 저는 처음에 외국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이세요. 우리나라 분이시고 일찍이 재테크 투자를 하셔가지고 부동산 주식 이런 걸 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일찍 하신 거죠. 여기 저쪽을 보려니까 또 일찍 하셔서 40대 초반에 이제 은퇴하셨답니다. 책에 그렇게 나와요. 책에. 이 책 말고도 한 두세 권 제가 더 봤거든요. 이 책 말고. 근데 이 재밌어요. 되게 책도 얇잖아요. 책도 얇고 글씨도 커. 안 보이나요? 글씨도 커가지고 여러분 한번 사서 보세요.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분이 이제 제가 간략하게 좀 이게 부의 본능. 근데 우리는 부자 되는 본능보다 부자 안 되는 본능으로 우리는 똘똘 뭉쳐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부자 안 되는 본능이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를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처음에 뭐 무리짓는 본능, 혼자 남들 다 가는데 안 가면은 혼자 아닌 것 같고 부자 되려면 혼자 다른 데 가야 되는데 맨날 다 같이 간다 뭐 이런 거. 영토 본능, 뭐 쾌락 본능. 좀 참아야 되는데 쾌락적으로 하고 뭐 근시안적,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근시안적으로 봐가지고 맨날 돈을 잃어버리고 손실 공포하는 거. 과감해야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공포 때문에 안 가고 뭐 과시, 내가 이거 하면 뭐 좋아지겠지 뭐 그런 느낌 뭐. 도시환상, 마녀환상, 인식체계 하여튼 이게 부자 안 되는 오류적 본능. 부의 본능이 아니라 부자 안 되는 본능이 9가지가 있는데 그걸 깨우는 게 뭐 있다. 그걸 깨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투자하고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부동산 고수는 투자 요령을 알려주는 책보다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책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요. 오늘의 주제. 투자에서 손해보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 포인트다. 이런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부의 본능의 저자 브라운스톤 님이 말하는 성공 포인트는 투자에서 손해보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완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성공하려고 좀 이렇게 막 움직였더니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죠? 내가 열심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다 내용 모든 걸 다 해놨는데 갑자기 성공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되는 경우. 규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손해보지 않는 상황은 내가 만들 수 있다. 손해보지 않는 상황은 내가 만들 수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 성공한다는 것은 뭔가 쉽게 말해서 운이 좀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 단지 손해보지 않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이제 운때가 맞으면 성공한다 이런 건데 적어도 손해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뒤에도 나오는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투자의 귀재잖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은 딱 2가지 원칙이 있어. 첫 번째 원칙은 원금 손실을 안 본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이 1원칙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2가지 원칙이래요. 그러니까 원금 손실 안 보고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이문이 남아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왜 손해보지 않는 게 나한테 달려있는데 왜 손해를 보냐 이거 왜 손해를 보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요거를 요 뒷부분에 나와요. 뭐냐면 이분이 뭐 철학책이나 경제학 책 이런 것들을 뭔가 기술적인 책보다는 인문 고전 같은 걸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런 책을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면 투자자들이 논리적이나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대신에 불합리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밝힌 로버트 실러가 내가 좋아하는 경제학자다. 이런 거예요. 로버트 실러가 투자자들은 논리적이나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불합리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거죠. 맞죠? 우리가 투자해서 손해보지 않는 건 나한테 달려있는데 왜 우리는 항상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가? 왜? 충동적으로 해서 이렇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투자해서 손해를 본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투자해서 성공하지 못해. 투자를 잘하지 못하고 투자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충동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이게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주된 내용이에요. 우리 교육생분들도 오시고 상담하러도 오시는데 그분들이 이미 재테크 투자를 한두 번 해보신 분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도 많이 하셨고 근데 많은 손해를 보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이죠. 왜 그래요? 본인들도 알아. 제가 충동적으로 했어요. 제가 뭘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했어요. 그냥 옆 사람 친구나 내가 아는 지인이 한다고 해서 같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충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충동이 뭐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옆 사람이 하면은 나도 같이 하고 싶지. 그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옆 사람이 사서 돈 벌었다 그러면 나도 했는데 나는 돈 못 버는 거지. 맞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다 그렇다는 얘기야. 제가 볼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다 고만고만하게 사는 거죠? 고만고만하게 살아. 그렇기 때문에 그 충동적인 감정 상태를 얼마만큼 이성적으로 판단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충동적인 행동을 어떻게 자제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방법도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의 본능 이거 한번 사서 보셔도 돼요. 재밌습니다. 그 본능을 해결하는 방법들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충동적으로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딱 멈춰야죠.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있다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신경질 날 때가 있잖아요. 우와! 소리가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뭘 해야 돼? 일단 멈춰야 되는 거지. 딱 멈춰야 돼. 말도 멈추고 귀도 멈추고 하여튼 눈도 멈추고 일단 멈춰야 돼.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딱 멈춰야 되는 거죠. 멈추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도 일단 멈추는 게 최우선적인 관문이에요. 일단 멈춰야 돼요. 일단 뭘 멈춰요? 일단 말을 멈춰야 되겠죠? 말을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을 멈추는데 행동을 멈추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낫습니다. 그 자리. 예를 들어서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라고 하면 충동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갖는 게 가장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혼자 소리 지르고 뭘 해도 별로 그렇게 저건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투자할 때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도 100% 동감해요. 투자할 때 손해보지 않는다. 그러면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경매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부동산 경매를 막 하는데 이 물건이 너무 싼 거야. 그 위치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내일인 거 물건을 오늘 발견한 거죠. 오늘 발견했어. 오늘 저녁에. 뭘 전화를 해봐야 되는, 뭘 해야 되는, 하여튼 할 수 있는 상황은 다 해봤는데 우리 멘토들이 볼 때는 되게 부족한 거죠, 조사가. 근데 입찰을 해야 되겠는 거야. 왜? 이거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입찰을 하는 거죠. 그렇게 충동적으로 입찰을 해서 어떻게 돼? 나중에 권리분석에 오류가 판명이 돼서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싸게 샀지만 싸게 안 사는 이런 상황. 싸게 산 게 오히려 되로 돈을 많이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 보증금을 날리는 순간 이런 순간이 있겠죠. 자, 우리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게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충동적이야? 나는 재테크를 하면 안 돼. 투자를 하면 안 돼. 이런 생각 저도 해봤어요. 저도. 예. 그거는 왜 그래?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팅이. 우리 생명이라는 세팅이 변화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변화하는 걸 싫어해.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변화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유지가 되는 줄 아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어. 이미 모든 내용이 재테크에 안 맞는 기본 세팅이 돼 있다고요, 일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대로 살면은 누구나 충동적으로 행동을 해서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법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뭘 한다고? 충동적인 생각이 막 들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그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질? 인터넷으로 뭘 산대. 그래가지고 그걸 살 때 막 하다가 갑자기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면 어떻게 돼? 그 3분, 5분 가면 그 상황에 3분 정도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뭘 해? 그 자리를 일단 비켜놔. 일단은 그러한 상황에서 일단락이 됩니다. 충동적인 행동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충동적인 어떤 투자나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더라. 이거는 일상생활 하면서 재테크 할 때뿐만이 아니잖아요. 사람하고 말할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혼자 있을 때도 뭔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가지고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도 그렇고, 쇼핑을 갔는데도 항상 충동 구매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 정보를 내가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우리들의 오감, 이게 눈, 귀, 코요 여기 다 있잖아요. 이것만 일단 딱 막아도 들어오는 정보가 차단이 되니까. 그리고 움직이지 말아야 돼. 가만히 서 있어야 돼. 옆 사람들 이상하게 보겠죠? 이상하게 보는 게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눈치를 보는데 그러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이 연습을 해야 돼. 쉽진 않겠죠. 그래도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 5분에서 10분 정도만 있어 보면 돼요. 아무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투자에 손해를 많이 본다. 이거 경제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할 때 충동적인 행동으로 손해보시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 충동적인 행동을 안 하려면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또 이득을 봅니까? 이득을 보는 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듯이 철저하게 훈련된 조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의 주제는 투자에서 손해보지 않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 부의 본능 쓰신 브라운스톤 저자님이 얘기하신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달려있는 그 손해보지 않는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경매 얘기를 좀 덜 하고 이제 책에서 이렇게 제가 좀 들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 멘탈이 관리가 잘 돼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는요. 여러분들 많이 벌려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버는 거는 멘탈이 뭔가 좀 정신이 좀 달라져야 돼요. 정신이 좀 단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버는 거지. 돈을 그냥 그 월급만큼 번다는 그러한 정도는 솔직히 멘탈이 그렇게 안 바뀌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월급만큼 일 안 하고 계속 평생 들어온다. 이건 엄청 많이 번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되면 이건 멘탈이 완전히 바뀌어야 들어오는 상황이지 그렇게 멘탈 관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육생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원래 하던 부동산 주택 투자 이런 게 좀 힘들어졌어요.
주택은 힘들지만 다른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하고 찾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항상 새롭게 변화하는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계속 돈을 많이 벌자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는 제가 여기서 마치고 또 제가 다음번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